우리는 그날의 밤, 그 순간, 그 트로피와 평생 동안 함께할 것입니다. 이 구문은 손흥민이 토트넘 팬들에게 하는 작별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별이 왜 특별한지 아시나요? 메시와 호날두, 이 두 전설적인 선수들의 이별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메시의 이야기부터 해보죠. 2023년 6월 4일 파리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과 클레르몽의 경기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 메시였지만 그의 마지막 경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장내 방송으로 메시 이름이 나오자마자 관중들의 야유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내내 이어진 야유, 실수할 때마다 더 커지는 야유 소리. 메시는 결국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하고 팀은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미 우승을 확정한 상태라 결과는 의미가 없었지만 팬들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죠. 메시는 왜 야유를 받았을까요? 메시에 대한 파리 생제르맹 팬들의 실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2021년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옮겨온 메시에 대한 프랑스 팬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죠. 거기다가 메시는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뛰면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며 역대 최고 선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정말 원했던 건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었어요. 그런데 메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설상가상으로 메시가 구단 허락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온 일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팬들은 메시 규탄 시위까지 벌였고 메시는 구단 징계를 받고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죠. 결국 그의 고별전에서까지 야유가 멈추지 않았고 메시는 이후 미국의 인터 마이애미로 떠났습니다. 메시의 라이벌 호날두도 마찬가지로 조용하지 않은 이별을 했죠. 2021년 자신을 스타로 키워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복귀한 호날두. 하지만 전성기를 지난 그는 팀의 화근이 되어버렸습니다. 감독이 선발로 내세우지 않자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집에 가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개 인터뷰에서 나는 감독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감독이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지만 팀 화합을 깨뜨리는 발언이었죠. 결국 맨유는 2022년 11월 호날두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사실상 방출이었고 호날두는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나스르로 떠났어요. 그런데 손흥민의 이별은 정말 달랐습니다. 2025년 8월 3일 서울에서 열린 토트넘과 뉴캐슬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6만여 팬들이 손흥민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토트넘 동료들은 그의 등번호 7번을 기리며 7번의 행가래를 해줬어요. 그라운드를 떠나는 손흥민을 양팀 선수들이 모두 늘어서서 영예롭게 환송했습니다. 손흥민은 구단 관계자들을 일일이 포옹한 뒤 눈물을 흘렸죠. 이런 모습은 냉혹한 프로축구 세계에서도 그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지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에디하우 뉴캐슬 감독도 손흥민은 운동장 밖에서도 인상적이었고 귀감이 됐다고 말했어요. 손흥민의 이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건 그의 10년간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한 팀에서 10년간 뛰면서 실력과 인성 양면에서 팀을 이끌었거든요. 그의 열정과 헌신은 정말 빛났습니다. 영국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구단 최초로 손흥민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실력으로 진 사람에게는 언제고 기회가 주어지지만 인성으로 패배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패자부활전이 주어지지 않는다. 손흥민은 이 가르침을 끝까지 실천한 것 같아요. 손흥민의 미국 이적 과정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도 있었지만 결국 미국 MLS의 LAFC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8월 7일 손흥민이 직접 발표했죠. 처음 고려한 선택지는 아니었으나 LAFC 회장과의 대화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이적료는 MLS 역대 최고액인 2천만 파운드 약 360억 원이 넘었습니다. 계약은 2027년까지 2년이고 추가 2년 연장 옵션도 포함됐어요. LAFC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 토링턴 단장이 직접 런던으로 날아가서 협상했거든요. 인터 마이애미가 메시를 데려온 것처럼 LAFC는 손흥민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지도를 얻고 싶어 했어요. 손흥민의 토트넘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대단했습니다. 2015년 영어도 못하고 런던에 대해서도 모르던 한국의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토트넘은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해줬고 믿어줬으며 어디서든 그의 곁을 지켜줬습니다. 10년 동안 454경기에 출전해서 173골 94도움을 기록했어요. 프리미어리그 아시아인 선수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죠. 토트넘 통산 득점 2위와 토트넘 올타임 도움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22년 시즌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피파 푸스카스상도 수상했고 발롱도르 후보에도 여러 번 올랐습니다.
손흥민의 커리어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메이저 트로피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2018년 19년 시즌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멤버들이 후에 토트넘을 떠나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과 대비됐죠. 심한 경우 실력이 없어서 못 떠났다는 조롱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5년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뤄냈어요. 41년 만에 유럽 대항전 우승이었습니다. 다른 팀으로 이적해서 트로피를 든 동료들과 달리 끝까지 남아서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린 거죠. 이는 단순한 우승을 넘어 정말 낭만적인 서사로 완성됐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고 발표했을 때 전 세계 축구계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챔피언스 리그, 433, 프리미어 리그 등 수많은 축구 SNS 계정들이 손흥민을 샤라웃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 리그는 손흥민 게시글을 계속 올리며 레전드와의 작별을 아쉬워했어요.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 팬들도 존경과 찬사를 보냈어요. 이는 그가 토트넘과 프리미어 리그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선수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손흥민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작별 인사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에 맞는 말을 찾는 법은 뭘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며칠간 생각해봤습니다. 불가능하더군요. 이렇게 시작한 글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북런던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클럽에 제 심장과 영혼을 바쳤으며 그것이 이번 결정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에서 손흥민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빌바오에서 유럽 챔피언이 됐을 때는 인생에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밤, 그 순간, 그 트로피와 평생 동안 함께할 것입니다. 토트넘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를 표했죠. 메시와 호날두는 새로운 곳에서 큰 환대를 받았지만 이전 무대에서 떠날 때의 모습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떠날 때의 모습이 더 빛났어요.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다른 스타들보다 더 성실하고 분명하게 쌓아 올린 인성 축구의 한 모습입니다. 10년 동안 한 팀에서 헌신하며 실력과 인성 양면에서 팀을 이끈 손흥민. 마지막까지 팬들과 동료들, 구단 관계자들에게 사랑받으며 떠난 손흥민.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스타의 모습이 아닐까요? 손흥민의 아버지 말씀처럼 인성으로 패배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패자부활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겠습니다. 손흥민이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축구와 인품에서 두 개의 탑을 쌓아 올리는 스타의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의 이별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